광명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호정입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시면서 광명을 대표할 만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양주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광명시 갑 국회의원 후보 양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모경입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양순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당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양순필입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깐 진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고 사회자 공통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사회자 공통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 끝이 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주도권 토론의 경우 질문은 30초,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무대 앞에는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을 알 수 있는 타이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보시면서 시간 유의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양주상 후보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 위기의 대한민국 제가 꼭 바로 세우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광명시 광명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그리고 철산 1동, 2동, 3동, 4동 광명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광명시 갑 국회의원 후보 양주상입니다. 오늘도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고 신음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단 2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시장도 아닌 약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저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 20년이 훌쩍 넘은 광명의 독점적 민주당 권력, 대한민국 국민과 광명 시민에게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고여만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변화된 세상, 이제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리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당당한 40대 능력 있는 교통정책 전문가, 저 양주상이 목감천도 그리고 안양천도 그리고 광명의 문제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광명의 집값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만성적인 주차 문제, 저 양주상이 꼭 해결하겠습니다. 양주상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광명의 미래 50년 교통정책 전문가 저 양주상이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모경 후보자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로 온 국민을 울렸던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모경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꺼내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저는 광명 시민들을 위한 긴급 재난소득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시도의원 광명을 양기대 후보님과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1인당 5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 국민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이 저 이모경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에 소중한 한 표를 써 주십시오.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는 강한 정부를 만드는데 소중한 한 표를 써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양순필 후보자 기조연설하시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과연 유세차를 만들어야 하는지,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불편하신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 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세차를 준비하고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 앞에 섰는데 정말 많은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광명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제 고향 광명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광명을 잘 알고 누구보다 우리 시민들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이 3번째 국회의원 도전입니다.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양 후보 정말 훌륭하고 좋은데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해. 그래서 4년 기다리고 또 8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정말 일하기 딱 좋은 나이, 우리 나이로 51살, 만 49세가 됐습니다. 이번엔 꼭 양순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일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광명 곳곳 다녀보시면 정말 많은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골목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골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목을 살리는 일, 우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 기호 3번 양순필을 국회로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세 분 모두 2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및 경인선 건설과 인천 2호선 연결 사업 차질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로 차량기지는 2005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의견과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추진 예정인 제2경인선 건설, 또 인천 2호선 연결 사업 차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이모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로 차량 기지는 우리 갑구 현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환경 등의 조건으로 당초 3개의 지하철역 신설이 정부안이었고 우리 갑구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현충공원역을 넣어 5개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는 당시 광명 갑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보면 광명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의 차량기지 설치를 전제로 한 제2 경인선과 인천 2호선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인천 운현 차량기지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선들은 광명, 시흥 개발계획의 광역교통대책 역할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이미 차량기지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광명에 또 다른 차량기지들이 들어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인천 2호선은 인천 운현 차량기지를, 서울은 구로 차량기지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광명시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순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 민주당 후보는 먼저 반성부터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돼 오는 것이 구로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광명으로 떠넘기려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명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 다 우리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데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이 문제, 질문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광명 시민들이 구로 차량 이전을 광명으로 오는 걸, 반밀마을로 오는 걸 반대해서 무슨 인천 2호선도 안 되고 제2경인선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문제의 틀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광명 시민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묘경 후보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해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제2경인선이 연결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인천 운현 차량기지를 잘 확대해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로 차량기지도 지금 그 부분을 그 민원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구로 차량기지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광명에는 지하철을 지나게 하면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 광명에 지나는 건 우리 광명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놓으려면 정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명같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광명을 지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광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네, 2분의 시간 다 모두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전 양순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후보의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경인선 구로 차량 기지 이전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전을 하면 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로 차량 기지는 인접해 있는 구로 의뢰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계시죠. 현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신 박영선 장관님이 그쪽에서 3선을 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 양수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광명
인접한 광명시는 구로 차량 기지와 더불어서 민주당 후보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두 분들의 합의나 협의나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니 같은 당이잖아요. 그쪽에서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타 지역은 혐오 시설이 아닐까요? 기본적인 전제가 저는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구로 차량 기지 이전에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재수정, 재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제 답변을 일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경기 침체 극복 방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4.1%가 줄었습니다. 이는 2009년이죠. 2009년 금융위기 때인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처럼 국민소득이 뒷걸음질한 가장 큰 이유,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1%에 그쳤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순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뭐 거시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광명 지역으로 문제를 좀 좁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명은 정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럼 광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광명에서의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는데 건설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곳곳에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일을 안 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광명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광명에 있는 건설 노동자를 최소한 몇 % 이상이라도 쓸게, 정말 뭐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부, 뭐 지자체가 나서서 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반성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공사 현장은 그냥 다 사람들 그룹을 지어서 흔히 말하는 그냥 외지에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하고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뭐 우리 광명 지역 경제 아니면 대한민국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냐? 냉정하게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는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어떤 좀 가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불을 하는 사람이 소득을 이게 최저임금이 되면 이 지불자가 뭐 대기업이나 정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냥 동네 골목 가게 상인들이세요. 이분들이 알바하시는 분들 급여 주고 나니까 내가 알바생들보다 급여가 더 적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문재 정부의 근본적인 좀 점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드시죠?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 특히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명 또한 다르지 않겠죠. 근데 경기 문제는 단지 광명만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거시적인 관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돌파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금융세제 지원을 적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두 번째, 법인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경제 분야의 그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 추후 계획으로는 법인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기업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결국에 기업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죠. 그 예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는 예전보다 33조 4천억 원 정도 벌써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문재인 정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을 저희 미래통합당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 양수상이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이모경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선정되는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국정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담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골목 상권 전용 화폐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오는 2024년까지 현행 5조 5천억 원, 2배의 수준인 10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 군 구별로 특화거리 1개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의 경우 74만 평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이 진행 중인데 광명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과 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답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순차적으로 토론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1회당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질문 대상 후보자의 제한은 없고요. 각 후보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보시면서 시간 체크해 주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먼저 양주상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모경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블로그 4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총 26개 분야 80개 세부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실로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리나 동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같은 민주당 단체장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재원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월 1일자로 80개, 이거는 제가 강명시에 와서 현황을 조사하면서 시 도의원님 그리고 백재윤 의원님에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약 또한도 별개로 다 블로그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80개라는 것은 제가 올려놓은 공약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작은 공약까지도 그 안에 섬세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딱 한 달하고도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현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80개의 공약이라면 그 안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행동은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입주 정책,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돼서 그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 방안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강명에 와서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강명시는 참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너무나 정감이 오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생 현재 실행하고도 있습니다. 이 실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제가 늦게 왔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완성하는 역할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집권여당 예결위에 들어가서 반드시 광명시를 위해서 예산 확보와 광명시를 위해서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일명 낙후된 도심에 활성화돼서 중산층이 이전돼서 이전에 살고 계셨던 저소득층이 이전되는 방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는 원주민들 소외받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월세 우선 임대 지원이라든가 원주민 임대료 상한제 제한 등의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면 먼저 현황을 저도 파악을 했고 많은 거를 찾아봤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강명시는 8년에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8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원주민들 분들이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아픔, 두려움, 또 강명을 떠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강명시로 돌아와서 빛나는 강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더 높이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저는 제가 지금 강명 곳곳을 돌면서 저소득층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분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말보다는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심정들을 제가 한 번이라도 경청하는 부분이 이분들에게 더 따뜻한, 이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 따뜻한 삶을 영위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에 접해 있는 우리 강명 시민 여러분과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같이 이 아픔을 이겨내자는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현재로서 가장 큰 그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양수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24조 원의 규모의 23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상당수가 신규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노후 안전 인프라 재건이 더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 정도가 다 노후된 하수관 문제이고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동강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SOC 사업 자체가 안전 인프라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양주상 후보님 질문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참 사실은 당혹스러운데 뭐 그런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 특히나 들어서 흔히 말하는 지역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예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거지만 이게 과연 좀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칙이 있는 것인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을 뭐 토건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타 완화가 사실상의 토건 행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내로남불 저는 이런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 대변인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저는 좀 그런 분명히 자신들이 하면 좀 긍정적이고 과거 정부가 하면 이게 토건 사업이고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갖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해왔던 역할 이런 것들 우리 양주상 후보님께서 확인하시고 뭐 노후, 안전 이런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차관직 정무직 공무원을 일하면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조사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도 좀 도시 노후화, 특히나 이 서울 이런 우리나라의 대도시, 광명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게 도대체 지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치밀한 안전대책,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지금 티는 나지 않지만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모경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지난 기자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불참하신 토론회에서 직전까지 같은 당이었던 김경표 후보님의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략 공천이란 건 인정한다. 하지만 핸드볼 선수의 낙하산은 밤을 새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략 공천은 이해하는데 핸드볼 선수는 안 된다라는 말은 사과하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등포에도 김영주 의원님이 계십니다. 벌써 4선째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법조인, 경제인들만 해야 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러한 편견을 깨고 또 꿈과 희망을 줘서 어느 분야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정치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발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이고 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한다면 저는 작은 정치를 시작해서 항상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 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경표 후보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양주상 후보님의 그런 의도가 오히려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네, 양주상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 총 10분이 모두 소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모경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경 후보자님, 네, 이제 질문해 주시죠. 네, 양주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상 후보님께서 속해 계신 그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제1당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 탄핵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 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탄핵 발의를 하면 국회 가서 찬성표 던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점철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생각은 그 이후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보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것은 같은 당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국회 가면 미래통합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막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의도인지 뭐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구로 차량 기지 이전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리고 이전에 김경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당, 직전까지 같은 당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행동했던 분들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분들에 관련돼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면서 자기 돈 다르다, 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양주상 후보님께 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상 후보께서는 광명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목감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3 광명교 신설 등,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4년간 국정운영 발목만 잡은 정당입니다. 야당 뽑으면 서울시와 네,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1호 공약이 목감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수영장 물놀이 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목감천이라는 곳이 사실은 방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천으로 승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구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실행이 못했던 겁니다. 실행이 왜 못했을까요? 시장도 동일 정당이었던 민주당이었고, 시장님도 동일 정당이던 민주당에 계신 박원순 시장이셨는데 왜 협의를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필요한 게,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바로 거기에 따른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저 양주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활용되지 못했던 곳,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광명 시민에게, 나아가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울시, 제가 예결위에 몸을 담는다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제가 서울시에서 11년 동안 몸을 담으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관계, 서울시와의 또 협치를 통해서 광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러한 네, 질문을 안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예, 답변할게요.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치는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착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말끔히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거 정치력이 필요하고, 정치력이라 함은 기본적인 전제가 확실한 비전과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인맥 이런 거로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면은 나라의 발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 양주상 나라와 국가와 좁게는 광명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맥팔이 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교통정책 전문가입니다. 목감천 프로젝트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이 교통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삶의 일부분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정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 양주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온당한 자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2년 연속 운동선수였습니다. 제가 양주상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18-2019 교육부와 한국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한국 학생, 아이들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OECD 35개국 중 42.9%로 꼴찌입니다. 양주상 후보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꿈이 IOC 위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체력 증진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명에서 국한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시내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학교 30년, 40년 돼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노후화된 우리 학교 그리고 안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단지 우리 아이들만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현충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을 치시는 클럽에 가서 뵀었는데 단지 세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배드민턴을 마음껏 치지 못하는 광명시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시설 자체가 먼저 확충돼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 OECD 통계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 체육의 중요성이 가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유청소년들의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지덕체가 아닌 최덕지가 균형 잡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은 초당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부분, 저는 이전에 토론회에서도 김경표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공약, 권태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약 같은 경우, 특히 양수표 후보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공약들을 좋은 공약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져다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300인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떠안고 그 부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지덕체, 최덕지 같은 경우는 그냥 떠안는 네, 이렇게 해서 이무경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순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막 말씀하셨던 양주상 후보 잠깐 쉬시라고 이모경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신 공약 중에 국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헌법 46조가 어떤 조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건 질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요. 답변은 끝나셨나요? 네. 네, 그러시죠? 질문해 주시죠. 네, 추가해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이모경 후보님 공약에 따르면 이게 국민청원까지 막 갔던 이유가
5.18 막말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막말을 하니까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면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 국회 그 당에서도 징계를 안 하고 국회 윤리도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기됐던 것인데 지금 이모경 후보님 공약대로라면 이럴 경우에는 답변해 주시죠.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정치 구단들이 다들 계십니다. 정치 구단들이 계시는데도 제가 강명시에 와서 우리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국회의원은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제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방금 전에 양주상 후보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운동선수 이러한 부분도 편견을 깨고 저는 진심으로 제 진심을 다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안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서 저는 정확하게 한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 중에 앵테르 밑당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정규직으로 간헐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실업보험을 주자는 제도인데 이를 공약하게 되신 이유하고 혹시 이 앵테르 밑당이 좀 이 정치권의 화제가 된 그 계기를 혹시 알고 계신지? 저는 이번에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강명시에 왔고 또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명에 와서 어떠한 공약 하나하나를 발표할 때도 시도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해놓으신 거, 또 백재훈 의원님이 28년 동안 해놓은 게 없다라고 주위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백재훈 의원님께서 이 강명시의 텃밭을 일구어내는 거에 있어서 제가 다시 이어받아서 그 텃밭을 잘 더 밝게 비춰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광명시에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으시니까 저한테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작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강명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현황을 조사하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작은 공약부터 큰 거를 해낸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한테 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그리고 저는 양승필 의원님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으신 저보다 선배이시고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앞으로 강명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발언 중에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까 답변 중에 구로 차량 기지는 갑구 현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본인의 진짜 그렇게 지금도 다시 제가 되물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보완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우리 시민단체 분들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구로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명시 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저는 제가 지금 저는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광명 현황 갑종만 현황을 보다 보니 구로 차량 기지는 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친환경 등 모든 조건을 저희가 광명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광명 구로 차량 기지 이전에 있어서는 저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명 갑구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지도상으로 물로 가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 구로 차량 기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광명시, 경기도, 서울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주상 후보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면 다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이모경 후보님께 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히려 갑구 현안이다 을구 현안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지역을 편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아까 양주상 후보님 이거 좀 짧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감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물류고 교통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적절한 말씀이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교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어디 관할하고 계시죠? 국토만 교육하는 게 아니죠. 교통 문제, 물류 문제 같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같은 개라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감천을 물류로 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은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흔히 말하는 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광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수가 분열돼 있다. 거꾸로 또 무소로 출마하신 권태진 후보님이 그분이 정말 옛날로 따지면 자유한국당 답변해 주시죠.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략공천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왜 보내졌냐고요? 광명에 가장 현안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 사회조사 자료입니다. 30대 이상부터 60대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동산, 교통, 교육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모경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8년간의 민주당 그리고 백재현 후보님이 가지고 운영하셨던 광명의 문제, 민주당 독점적인 권력 풀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전에서 같이 맞서서 싸워왔던 이전의 통합당, 이전의 자유한국당 후보님들 이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광명의 교통 문제, 주거 문제, 환경 문제,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 해결하라고 전문가 내려보낸 겁니다. 그 점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고르고 골라서 광명갑에 저 양주상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시겠습니까? 2초 남았네요. 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잘 보시면서 시간 배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지소미아의 종료 대신에 수출 규제 관련 정책 대화를 조건으로 한 지소미아의 시한부 연장이라는 절충안이 내걸어졌습니다. 자, 아직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여기 계신 세 분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양주상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안전입니다. 저는 지소미아는 단지 그 상호 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안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 북한의 도발과 위협하고 있는 미사일, 얼마 전까지도 미사일이 쏘여졌죠. 거기에 관해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이 협정 단지 우리가 이전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안보가 무시되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하면 이거만큼 무책임한 행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란 국가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문제, 안전 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의 일환, 특히 미사일이 쏘여져 오고 있고 우리 머리 위에는 핵미사일이 준비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보 교환입니다. 이거조차도 하지 못하는 협상력, 어떻게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께서 제고를 해주시길 깊이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무경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지소미아와 관련한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유한 외교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고 조건부 연장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심을 거듭한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등은 비록 분노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인 자세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단호하게 실행할 줄 아는 정부입니다. 결코 일본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일본이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되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엮여있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전략적 모호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감정을 충분히 보살피되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또한 제가 역할을 한다면 일본에서도 제가 13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저는 정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양순필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주체들의 어떤 역할, 어떤 행위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마자 가장 먼저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떨쳐 일어났습니다. 거리 곳곳 다녀보시면 지금도 동네 카센터에 다 노재팬, 편의점에 다 노재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옳습니다. 그럼 과연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잘 활용해서 외교력을 발휘했느냐? 이건 좀 다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뽑는 순간 그 칼은 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지소미아를 폐기, 사실상 이제 중단하는 것이죠. 재연장을 하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당시로서 과연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는가? 이건 좀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안 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일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은 미래통합당 대표가 되 계시잖아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식의 요구가 이거를 종료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교력을 떨어뜨리는,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어떤 외교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좀 큰 국가적 현안을 보면서 국민, 정부, 제1야당의 역할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토론은 모두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앞서서 계속하신 말씀 중에서 좀 미진했다거나 아직 하실 얘기가 더 남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충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기회를 각 후보자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광명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제가 정치를 한다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운동만 해온 사람이 잘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 이모경의 삶은 그 자체가 정치였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이룬 모든 성과들은 말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저 이모경은 가볍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흘린 땀의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팀을 만들어 온 단합의 리더십,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이끌었던 국가대표 리더십을 대한민국과 광명을 위해 다시 한번 값지게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도 선수 생활을 해온 저에게 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위치에서 그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육아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선을 다해온 마음과 열정을 이제 광명에 쏟고자 합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진 광명의 새로운 변화를, 획기적인 광명 발전을 연결해 내겠습니다. 광명의 수건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내며 광명을 첨단 도시, 일자리, 자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트를 땀으로 적시던 저 이모경이 이제 광명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문재인의 선택입니다. 이모경 승리가 광명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이모경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필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토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4년 전에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당시 훌륭한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님과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동안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역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꼭 저 기호 3번 양순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요즘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기득권 양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당에 몸담았던 게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꼼수를 부리고 오만하고 뻔뻔한 이 두 양당, 이곳 광명갑에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리 다니면서 이런 인사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1번 민주당 빼고, 2번 미래통합당 말고, 3번 양순필 찍고. 제 개인 양순필을 선택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광명갑에서 제 양순필 제가 당선되면 이건 제 개인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광명 시민들이 두 기득권 양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위대한 시민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전국 어떤 곳에서도 수도권 어떤 곳에서도 해내지 못한 걸 우리 광명갑 유권자께서 해내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주상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광명을 지나다니다가 만났던 우리 예린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 놀이터가 부족해요. 어떤 거 만들어 줄까? 그네 달아 주세요. 그게 광명의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무릇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한 곳을 뚫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과거의 추억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양주상은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양주상 그 미래에 책임지겠습니다. 산적하고 답답한 우리 광명, 집값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우리 지긋지긋한 주차 문제,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교통 정책 전문가 저 양주상이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양주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양주상 우리 광명 밝고 빛나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 양주상이 책임질 미래 광명 50년 반드시 밝고 빛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양주상 믿고 써 주십시오. 용기, 결단, 책임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당당한 양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는 4월 10일과 11일에는 사전투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가진 한 표의 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